보면서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게 공정한 중립방송입니까? 이게 방송입니까? 뭐가 문제였는지는 삐딱뷰에서 자세히 알려줄 겁니다. 안녕하세요. 삐딱하게 바라보는 삐딱뷰입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가 아닌 그렇게 알으세요가 방송되었습니다. 마지막에 피프티가 직접 보내왔다고 하는 감성호소 자필 편지를 읽어줬죠. 우리는 무대라는 공통된 꿈으로 만난 음악을 오래 하고 싶은 아티스트들이다 라면서 꿈과 열정 가득한 순수한 소녀들이 피해를 입은 듯한 편지를 읽어준 후에 어이가 없어서 제 귀를 의심하게 한 황당한 클로징 멘트 나옵니다. 재능 있는 아티스트가 신뢰할 수 있는 제작자를 선택할 권리도 존중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방송 앞에서는 중립기여를 약속하면서 시청자 여러분들도 편견 없이 봐달라고 하더니 끝에 가서는 본인들의 편견과 한쪽으로만 치우친 편향성을 시청자들한테도 강요하면서 끝납니다. 차라리 악곡지에서 그런 결론을 미리 알려줬다면 낚여서 1시간 넘게 진지하게 시청하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초반 30분까지는 믿었습니다. 용역 계약을 해지하기로 한 더 기버스가 어트랙트한테 관리자 계정을 넘겨주는 과정에서 중요 자료 삭제와 우린내 나는 장난질을 쳐놓고 더 나아가 몰래 저작권을 사들이고 서명 위조까지 했으며 스웨덴 작곡가들이 만든 데모곡에서 가사를 단 3개 단어만 바꾸고 그대로 사용했다는 것까지는 별 의심 없이 방송을 보았습니다. 그런 더 기버스 안 대표를 미리 약속한 인터뷰 당일에 찾아가자 갑자기 치과 치료 때문에 이가 아파서 말을 못한다고 합니다. 이빨이 잘못했습니다. 하필 그날 오전에 미친듯이 아파서 하필 그날 오후에 급히 치료받았는데 하필 그날 해질 무렵에 취재진이 찾아왔을 수도 있죠. 그런데 얼마나 아파서 말까지 못할 정도인지 모르겠습니다. 몇 년 전 술 마시고 인사불성돼서 넘어져 이빨이 3개나 부러진 제 친구는 친구의 어머니가 어이없고 속상해서 말이 안 나왔으면 안 나왔지. 당사자인 그 친구는 본인 입으로 말만 잘했습니다. 아프다. 이 나이에 임플란트. 어제 계산은 누가 했냐. 사람마다 아픈 정도가 다르고 안정을 취해야 하니 대화하는 인터뷰는 어렵다고 쳐도 다른 날의 인터뷰나 서면 인터뷰 그도 아니면 맞다 아니요 눈만 깜빡이세요 등등 방법은 얼마든지 있을 텐데 끝날 때까지 안 대표 인터뷰는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백이사라는 사람이 대신 나와서 피프티를 실질적으로 제작한 건 자기 자신들이라는 이상한 취지의 말부터 꺼냅니다. 몇 명 안 되는 사람들이 열과 성을 다해서 진행한 프로젝트라고 하는데 본질과 어긋난 그런 얘기는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본인들이야 팔이 안으로 굽어서 이상한 말까지 막 한다고 쳐도 제작진은 왜 이런 쓸데없는 말까지 편집 없이 그대로 내보낸 건지 모르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해달라고 그러라고 용역 맡긴 겁니다. 열과 성을 다해 열심히 했으니 피프티가 자기네 소속 그룹이라는 겁니까? 그럼 옛날에 제가 다녔던 회사 사장은 저한테 회사를 내놨어야 됐습니다. 아들이 아빠한테 레고조립 부탁했는데 내가 만들었으니 내 거라고 외치는 아빠. 그 아빠가 정상입니까? 신비주의인지 뭔지 정체를 알 수 없는 내부 고발자라는 사람이 나와서 이러쿵저러쿵 떠드는 것까지는 그러려니 하겠습니다. 인터뷰할 사람이 얼마나 없었길래 피프티 팬이라는 사람을 친히 모셔다 놓고 무슨 오타쿠 19기 정기 모임에서나 나올 법한 질났고 본질과 상관없는 대화를 참 길게도 들어줍니다. 편집팀은 이 인터뷰 넣을 때 현타 안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어트랙스가 우리 피프티를 위해서 해준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쁜 사람이라는 겁니다. 어트랙스가 80억을 어디다 썼는지 모르겠다면서 갑자기 세무조사원 빙의한 듯한 말을 합니다. 우리 집 생활비가 어디에 쓰였는지 법원도 아니고 옆집 아저씨도 아니고 저분한테 소명해야 될 느낌입니다. 중립이어야 되는 걸 의식했는지 더기버스 안 대표에 대한 말도 조금은 덧붙입니다. 피프티가 여론에 얻어맞고 있을 때 도와주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예컨대 도둑질에서 돈 빼돌린 진짜 나쁜 사람을 얘기하고 피해자를 도와주지 않은 살짝 나쁜 사람도 얘기는 했으니 양쪽 다 중립으로 깠다는 듯한 인터뷰입니다. 이런 쓸데없는 말에 왜 자료화면 포함해서 무려 2분 10초나 할애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참된 중립이다 라면서 자기들끼리 엄지중지 딱소리 낸 걸까요? 제가 어릴 때부터 봐왔던 신뢰의 그알은 이런 프로가 아니었는데 점점 이상한 방향으로 방향 틀더니 중후반부터 끝날 때까지는 완전히 정점을 찍습니다. 트레이닝 과정을 지켜봤다는 지인들의 전화 인터뷰가 나옵니다. 분명히 지인이라고 칭해놓고 자막에는 트레이너 A라는 주황색 강조된 글씨가 인터뷰 내내 떠 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이 이 장면만 잠깐 봤으면 피프티를 직접 담당한 트레이너의 인터뷰인 줄 알겠습니다. 그냥 아는 사람, 지인일 뿐이지만 진짜 직업이 다른 곳의 트레이너일 수도 있겠죠.
아주 틀린 자막은 아닐 테니 뭐라 할 수는 없다고 쳐도 트레이너 A, 트레이너 B 두 명이나 연결해서 황당한 인터뷰 이어집니다. 멤버들이 체질량 측정 스트레스를 받는 걸 본 적이 있다. 연습생이라 필요하긴 하겠지만 너무 심한 것 같았다. 다이어트 강압에 힘들어했다. 확인되고 입증된 객관적 사실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정체를 알 수 없는 어느 지인들의 지극히 주관적인 소감과 그들이 받은 느낌을 여과 없이 방송에 내보냅니다. 다이어트 할 때 저도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작심삼일 되지 않게 제 옆에서 모진 식단 관리로 저를 도와준 제 와이프는 휴머니즘과 남편애를 상실한 못된 와이프입니까? 저도 소속사 옮기겠습니다. 옆집으로 가겠습니다. 이웃집 아이 중에 또래보다 체중이 많이 나가서 엄마가 먹는 양은 줄이고 운동은 많이 시키려고 하는 집이 있습니다. 못된 계모라서 그런 겁니까? 그동안 노력했으니 부푼 꿈과 설레임을 안고 체중계에 올라섰는데 빠진 건 고작 150g 뿐이라면 누구나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합니다. 운동선수들은 더 하겠죠. 그냥 마음껏 먹고 싶으면 아이돌 안 하면 되는 건데 당연한 걸 무슨 인간 고문의 현장처럼 인터뷰하더니 급기야 부모들이 갖다준 음식을 전부 다 던져버렸다는 멤버 가족들의 인터뷰 내보냅니다. 보고 있는 시청자들 모두는 누군가의 자녀 혹은 부모이죠. 모두의 감정선 건드릴 수 있는 인터뷰를 타이밍 잰 듯 적시에 내보냅니다. 저는 보면서 저거 딱 거짓말이다. 본능적으로 그런 의심이 들었습니다. 시청자들이 그 말의 진위 여부는 알 수가 없으니 제작진이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될 터인데 이번 방송에는 아예 그런 팩트체크가 없으니 기대도 않습니다. 멤버의 가족이라는 그분은 추가적으로 이런 말도 합니다. 소속사에 CCTV가 있었고 감시와 통제가 너무 심했다. 급기야 CCTV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우리 집에서 2분만 걸어가면 반갑게 만날 수 있는 맛 좋은 과자와 아이스크림이 가득한 얼음창고 무인 매장에도 CCTV가 4대 이상 달려있고 편의점, 회사, 식당, 학교까지 요새 CCTV 없는 곳이 어디입니까? 조금 더 가야 나오는 24시 감사한 저희 동네 CU 편의점 점주님께서는 갈 때마다 감시와 통제의 압박이 너무 심하니 CCTV를 전부 떼주시기를 간곡히 청합니다. 한 그룹을 양성하는데 수십억이 들어가는 아이돌 산업을 얘기하면서 자극적인 실제 카지노의 도박판 자료 화면을 내보냅니다. 대부분 실패하지만 만약 성공하면 잭팟이 터지는 그런 산업이 어디 한둘입니까? 시청자들이 받아야 될 느낌을 미리 정해놓고 강요하는 듯한 이상한 자료 화면도 문제지만 이제부터는 본질을 완전히 벗어나서 고장난 내비게이션 다른 것처럼 엉뚱한 곳으로 사정없이 나아갑니다. 뒤통수돌 피프티와 소속사 간의 분쟁. 어트랙트 전 대표의 말대로 멤버들과 부모들을 가스라이팅한 세력이 있는지 밝혀내는 게 핵심인데 난데없이 거대한 자본이 투입되는 아이돌 산업의 문제점에 대해 심도 깊은 토론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이해는 안 되지만 이해하려고 해보면 정산 문제 때문에 그러나 봅니다. 어트랙트가 멤버들한테 줘야 될 돈을 안 줬다는 겁니다. 갑자기 경영학과 교수님 출연해서 하얀 칠판에 보드마카 들고 1타 강사 느낌 동계산 들어갑니다. 국내와는 비교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해외 스트리밍 횟수를 얘기할 때 촬영 중인 방송국 관계자의 감탄 섞인 웃음소리가 여과 없이 방송에 나옵니다. 예능 보는 줄 알았습니다. 녹음하는 저도 잘못 들어간 소리 다 걸러내는 게 일인데 고작 몇 초 안 되는 그 소리를 안 뺐습니다. 제가 웃으면 따라서 웃으세요. 바람잡이 방청객 느낌을 받았습니다. 국내에서는 조금 벌어도 해외에서는 엄청나게 많이 벌어서 둘 다 합치면 대단히 많이 벌었다는 건데 그럼에도 피프티 멤버들이 현재까지 가져간 돈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멤버 개개인이 엄청난 빚에 시달리는 것처럼 묘사를 해놨지만 소속사가 빚내서 쓴 돈이 80억 원 가량입니다. 땅 파서 장사합니까? 투자금 회수 이후부터 발생하는 수익을 계약 비율대로 분배한다는 건 저랑 옆집 순이가 함께 5평 반찬 가게를 차려도 당연한 건데 돈 많이 벌었으면서 왜 자기들은 안 주냐는 겁니다. 만약 실제로 안 주고 빼돌렸다 한들 객관적 자료에 기반해 납득 가능한 공정한 방송을 해야 되는데 대충 주먹구구식 칠판 판서와 몇 장의 서류 계산 때린 후에 많이 벌었을 텐데 왜 안 나눠주냐는 것입니다. 이런 논리를 보려고 1시간 넘게 방송을 시청한 게 아닙니다. 영화 드라마도 제일 중요한 마지막에 핵심 비밀과 결론이 드러나는데 제일 중요한 방송 말미에 아주 주관적이고 팔이 안으로 곱다 못해 아예 꺾여서 말려 들어간 수준의 피프티 멤버 가족의 인터뷰를 내보냅니다. 가족 1명도 아니고 2명도 아니고 3명 몰빵 인터뷰를 제일 중요한 방송 마지막에 내보냅니다. 하나같이 멤버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감성에 호소하는 부모의 마음 인터뷰였죠. 여기까지도 대단한데 마지막 멤버들의 자필 편지와 함께 나오는 진행자의 클로징 멘트에서 정점을 찍습니다. 재능 있는 아티스트가 신뢰할 수 있는 제작자를 선택할 권리도 존중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뒤통수에만 재능 있는 아티스트입니다. 뒤통수도를
누구를 순수한 피해자로 만들어주는 이해할 수 없는 발언 잘 보았습니다. 각 잡고 본 시간이 아까울 만큼 대단히 실망한 방송이었습니다. 평소에 살인사건 혹은 범죄 관련 소재를 다룰 때는 미리 결론을 내놓은 후 그걸 입증하고 더 자세히 들여다보는 식으로 취재와 편집을 하는 게 결코 잘못된 건 아닐 겁니다. 범죄자와 피해자가 확실한 경우죠. 하지만 이번에는 그랬으면 안 됐습니다. 시청자들이 바라고 기대한 건 어느 쪽의 편을 들어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저 철저한 중립, 제작진도 서두에 밝힌 중립과 편견 없는 시선, 단지 그것인데 왜 갑자기 이상한 방향으로 사정없이 노를 저어서 황당한 결론과 함께 끝낸 건지 아직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무슨 이유로 이렇게 방송이 된 건가요? 결코 떳떳할 수 없는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닌가? 뒤에서 구린 무언가가 있었던 건 아닌가? 그런 의심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누가 봐도 너무 심한 편파 방송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계속 봐온 그 알이라 어떤 식으로든 리뷰를 해보고 싶다고 오랫동안 생각해왔는데 하필 이런 부정적인 리뷰를 하게 돼서 대단히 아쉽습니다. 다음 영상은 밝은 이야기, 즐겁고 재밌는 다양한 컨텐츠 리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삐딱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